중국의 공주 투란도트. 투란도트 공주는 19살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수치스러워하며 제 아무리 동양에서 이름을 날리는 화가라 해도 중국 공주의 매력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주는 매혹적인 미모에 매우 높은 지적 능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그 신분의 사람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과학도 배웠답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 문자들을 쓸 줄 알고 산술, 지리학, 철학, 법학, 특히 신학에 정통하답니다. 그녀는 우리의 입법자의 윤리학과 법학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합친 것만큼이나 똑똑하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뛰어난 천재성들을 단번에 지워버릴 만큼 유례없는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고약한 잔인성으로 자신의 모든 품위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티베트 왕자가 투란도트의 초상화에 반해 사랑에 빠지자 티베트 왕은 사신을 보내 청혼을 했습니다. 알툰 칸은 이 청혼을 기뻐했지만 도도한 공주는 왕자를 멸시하듯 이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부왕의 뜻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강제로 혼인시키려 하는 것을 원망하며 마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병의 원인을 잘 알고 있던 의사들은 자신들의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으며 공주를 강제로 티베트 왕자와 결혼시킨다면 공주는 목숨을 잃고 말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딸한테 달려가 청혼을 거절하고 티베트의 사신을 돌려보내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전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신성불가침의 선서로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포고령을 선포해주세요. 앞으로 저에게 청혼하러 오는 왕자들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법률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문제들에 합당한 답을 하기 전에는 저와 결혼할 수 없다고요. 올바른 답을 말할 경우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답을 맞히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을 처형시켜주세요. 그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외국의 왕자들은 이 포고령을 들으면 저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전 남자들이 싫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얘야, 누군가 왕령에 개의치 않고 나타나 청혼을 하고 네가 묻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한다면 어떡해? 공주가 급히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가장 훌륭하다는 박사들도 난처해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낼 수 있으니까요. 알퉁카는 공주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이 포고령은 공주에게 청혼하러 오는 모든 자들을 질리게 만들 것이다. 딸의 청을 들어준다 한들 조금도 위험할 게 없을 것이다.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에 어떤 왕자가 이토록 끔찍한 위험에 도전하겠는가? 마침내 왕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김없이 준수할 것이라고 공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부왕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을 인물임을 잘 아는 투란도트 공주는 이 신성불가침의 맹세 덕분에 안심하고 기운을 되찾아 곧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의 미모에 대한 명성은 여전히 젊은 외국 왕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포고령의 내용을 숙지시켜도 젊은 사내들은 공주의 질문을 받으려 대담하게 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질문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차례로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주관해야 하는 왕은 왕자들의 운명을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신성불가침의 맹세를 했던 것이 후회 막급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런 희생을 치르며 데리고 있느니 차라리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둘 걸 잘못했다는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외국 왕자들의 불행한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했습니다. 공표된 포고령에 개의치 않고 공주에게 청혼하러 오는 왕자를 보면 그의 결심을 바꾸려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무모한 젊은이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투란도트 공주만을 생각하고 그저 그녀를 소유하려는 꿈에 부풀어 그녀를 얻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불행한 왕자들이 목숨을 잃는 걸 가슴 아파했지만 잔인한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 때문에 일어나는 이 선열이 낭자한 구경거리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도도했던지 아무리 매력적인 왕자도 자격미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을 소유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무례하게 보고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죽음을 경솔함에 대한 당연한 징벌로 여겼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왕자들이 이 비인간적인 공주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러 오는 기회가 생각보다 잦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왕자가 자신은 공주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치가 있다고 자만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희망을 품고 중국 궁을 찾아왔던 또 한 명의 왕자가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